자, 우리가 이제 방학을 준비하는 엄마와 아이의 마음을 한번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이라는 게 참 우리한테 정말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학원 알아보고 막 설명회 가고 특강 막 시간표 짜고 이 학원이 좋을까? 우리 애가 저 학원이 더 나을까? 막 뭐 근데 이제 엄마들 얘기 듣다 보면 그렇잖아, 그치? 오프라인 모임으로 이제 어머니들을 1학년, 2학년 그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저학년도 한번 해봤고 또 워킹맘 엄마들 주말에 해보고 했는데 몇 번 만나고 이러고 친해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정말 막 어떨 때는 막 같이 눈물이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진짜 동생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정말 잘 되기를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고 이렇게 사람이 정을 나누고 살아야지. 저는 학원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뭐 주고받는 거래 삶 속이 저는 참 안 맞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여러분이 그냥 저를 너무 좋게 생각해 주셔서 늘 감사하고 질서 있는 교육하고 돌아서서 올 때 좀 가끔 가슴으로 울어요. 아, 나에게 이런 기쁨이 있구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살았구나 이런 생각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점검할 거는 뭐라고요? 네, 방학. 방학 때 밥 해주려면 아주 죽음이야, 그지? 딴 거 없어. 방학 특강 때, 아,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제 현실로 다가오면 아침도 잘해줘야 되잖아요. 아침도 잘해줘야지. 점심 챙겨야지. 학원 가면 또 삼각김밥만 먹고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도시락 챙겨야지. 뭐 학원 가에 사실 그렇게 뭐 먹을 게 만만치가 않고요. 또 사 먹으면 아시잖아요. 그죠? 계속 매식을 하면 몸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또 저녁도 챙겨줘야 되고 엄마가 거의 이제 집에서 밥순이죠. 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밥하고 여러분도 안쓰러워 내가 보면. 근데 그때가 참 좋을 수도 있다. 돌아보면 그때는 안 좋은데 내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 언제 먹을지 모를 밥을 하는 것보다 요즘 먹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때 많이 신경 쓰시고 또 그렇게 음식 하는 것도 그때밖에 없어. 나이 들면 그렇게 안 먹게 돼요. 밥 뭐 해줄지 한번 생각해 봐요. 미리 좀 쟁겨놓고 또 애들이 돌아서면 배고프다 그러거든. 간식거리 이런 것도 잘 신경 써서 한번 챙겨보세요. 좀 예비초 방학 때는 몇 시에 깨워야 할까요? 글쎄, 저는 그냥 뭐 늦어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되면 영재고 준비한다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중1이 고1이고 중2가 고2처럼 마음도 생활도 성숙하지 않으면 기숙사 가서 힘들다. 그리고 아이들이 뭐 지식만 크면 안 돼요. 여러분 학원에서는 지식을 가르치고 엄마는 아이에게 마음가짐을 가르쳐야 돼요. 성숙하고 성장하게 해야 기숙사 학교가 가서도 아이들이 자기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늘 나오는 숙제, 학원 가라 마라 맨날 이런 걸로 싸워서는 안 돼요. 어느 날은 진지하게 정말 아이하고 대화하셔야 되고 저는 7시 정도는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늦어도 지금 과학고 영재고 붙은 애들은 제가 6시 반에 일어나라 그래요. 6시 반에 일어나서 본인이 해야 될 공부를 오늘 해야 될 것들을 좀 한번 뒤져보고 못다한 걸 하고 이러고 가야지 그냥 누가 깨워서 일어나는 시절은 이제 엄마 없이 살아야 되는 애들이니까 기숙사에 엄마가 없거든요. 기숙사도 따라 들어가시려고 지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부터 연습해야 되고 그 얘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아침 공부를 하든 아침에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든 일단은 온몸의 세포를 아침에 깨워서 9시나 10시 때는 최상의 컨디션이 돼 있어야 나중에 수능도 보잖아요. 그렇죠? 상위 1%는 생활부터 마음가짐부터 1%가 되는 거지 지식만 막 집어넣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잔소리지 또? 자, 오늘 해야 될 거 한번 하나씩 점검하고 여러분 질문 많이 주시면 질문 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길어도 여러분 질문 다 받을 거예요. 다음 주에는 제가 한국에 없어요. 한국에 없고 마지막 주에 방송을 하게 될지 1월 달로 넘어갈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평소랑 다름없이 깨워야겠다 했습니다. 영가고 준비하는 걸 깜빡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숙사 학교 보낼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매일 똑같은 잔소리 한다고 톤이 바뀌거나 이러지 마시고 매일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 기쁨으로 그리고 얘가 오늘 처음으로 안 일어나고 있는 애처럼 깨우셔야 되고 그리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 기숙사 가면 힘들다. 그게 뭐 영재고든 과학고든 자사고든 기숙사 가면 힘들다. 얘기하고 그러면 또 이 건방진 것들이 나는 기숙사 학교 안 갈 거야 뭐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자기 관리는 정확히 해야 된다. 기숙사 안 가고 일반고 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패턴을 그렇게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게 자도 무조건 일어나는 시간은 동일하다. 키가 안 클까 봐 키 크는 영양제도 많고 나는 그렇다고 키 안 크는 애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쓰지 마시고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거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스스로 점검하기입니다. 자기 스스로 점검하는 아이로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잘 못해요. 그렇죠? 자전거 탈 때도 처음에는 잡아줘야 되고 자전거 타면 뭐가 재밌는지 얘기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스스로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일정하게 엄마가 잔소리죠. 아주 굵고 의미 있는 잔소리를 계속 하시면서 습관을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화가 오면 안 되죠. 그 다음 공부법. 공부법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늘 제가 얘기했죠. 과학을 어제도 질문이 올라왔는데 뭐였더라? 어제 질문이 과학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거잖아요. 과학을 내가 늘 얘기하지만 올림을 한번 봤다. 근데 내가 늘 얘기하죠. 중등과학 할 때 원책을 사라. 그리고 중등과학을 할 때도 뭐 해야 돼? 예습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원책, 뭐 물리원, 화학원까지는 아직 아니다. 그러면 어디다? 4학년, 5학년이다. 그러면은 중등과학 하면서 오늘 나갈 것 미리미리 읽으셔야 돼요. 읽으면서 모르는 말이 있으면 그 용어를 갖다 정리를 하고 어휘나 이런 걸 늘려야 문해력도 커지거든요. 아니 뜻도 모르는 단어를 가서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되겠습니까? 제발 예습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예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 학습이라는 걸 하셔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완전 학습은 기본적으로 예습이 따라다닙니다. 그 예습이 아이들한테 제가 얘기하면 왜 말을 듣는데 엄마가 얘기하면 왜 말을 안 듣지? 뭔가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저랑 컨설팅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온 에너지와 온 기운을 아이를 향해서 내 얼굴에 가득 채워서 진심 어리게 얘기해야 돼요. 진심 어리게. 그래야 변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도 안 변하는데. 그러니까 제발 예습을 꼭 하셔야 되는데 예습은요 그냥 메타인지예요. 여러분 메타인지 뭐 학습법 막 이름만 거창하지. 중요한 건 내가 뭘 배울지 미리 아는 거고 갔다 와서 내가 뭘 배웠는지 브리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내가 백지 노트라고 얘기했잖아요. 백지에다 쓰든지 목차만 보고도 설명할 수 있는 애. 이 정도면 메타인지 된 거거든요. 본인이 배웠는데 뭘 배웠는지 설명도 못하고 그거 들은 거 같아. 그거 지나가다 본 거 같아. 뭐 이런 식의 장난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거야. 큰일 난다 이거야. 왔다 갔다 한다 이거야. 그 여러 번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여러 번 하는 걸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 할 때 정성을 다하는 걸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그건 습관이 됩니다. 어떤 아이는 자기가 배운 거에서 이해가 안 가면은 그냥 못 넘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빨리빨리 넘어가고 그냥 다음에 또 한 번 하면 되지. 요게 잘못된 플랜인데 엄마가 생각한 건 무조건 옳고 아이가 말하는 건 무조건 틀리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아이가 갖고 있는 좋은 성품이나 성향을 굉장히 칭찬하시면서 부족한 걸 메꿔가는 거지. 우리가 부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학원 강사가 아니에요. 그 아이가 학원 스케줄에 따라서 잘 따라와 주고 그리고 학원에서 마련한 다시 보기를 또 들어주고 이러는 애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강사가 아니에요. 엄마지. 한 번에 많은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습 반드시 시키시고요. 복습은 너무 숙제가 많잖아.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숙제를 잘 하시면 복습이 됩니다. 일단은 방학 동안에 매일매일 짜여져 있는 특강에다가 본수업에다가 아이들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습을 더 중요시 여겼으면 좋겠다. 그래야 수업 시간에 가서 수업이 막 잘 들린다. 내가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 누구를 만났는데 우리 동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내가 아는 가게 이름도 나오고 내가 아는 친구 이름도 나오면 그 사람하고 금방 친해지고 그 사람하고 대화해서 몰입하기 좋잖아요. 그렇죠? 재밌고. 그게 바로 예습입니다. 내가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하다못해 용어라도 좀 찾아봤고 대충이라도 좀 알고 있으면 선생님이 막 내가 아는 단어로 막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집중이 잘 되지 당연히. 그거지 바로. 그래서 예습은 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본 수업을 잘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해서 가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엄마가 또 점검해야 될 거, 우리 아이가 과연 10-10을 이겨낼 수 있는 앤지는 어머님이 아세요. 너무 갑자기 정말 꼴보기 싫어. 저 진짜 완전히 그냥 윈터스쿨에 넣어가지고 아주 그냥 스파르타식으로 그냥 한번 뜨거운 맛을 보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애도 있겠지. 있을 수 있어. 최선을 다해서 막 아침마다 재밌게 잔소리도 하고 애정을 담아서 막 발 마사지도 하고 깨운다고 막 뽀뽀도 하고 했는데도 그리고 막 내가 뭐 가끔씩 이제 그분이 오셔갖고 막 푸닥거리 같이 막 한번 했고 그리고 또 울면서 뭐 사과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변하지가 않아. 저 녀석은 정말 어딘가 스파르타에 막 그냥 막 해병대 막 사관 같은 사람들이 막 쥐어 잡는 데도 한번 보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애도 있긴 있어. 근데 우리 아이가 어쨌든
그거를 견뎌낼 수 없는데 갑자기 집어넣으면 분노만 쌓여요. 분노만. 나보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나, 우리 엄마는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관계가 나빠질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컴다운 하시고, 너무 엄마 욕심으로 짜지 마세요. 학원 설명회만 자꾸 돌면 들어야 될 것만 계속 늘잖아. 이것도 들어야 될 것 같고, 또 저 엄마가 저거 등록한다 그러니까 또 나도 등록해야 될 것 같고, 안 들으면 뒤처질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학원이 짠 대로 우리 아이를 다 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 아이가 이걸 해낼 수 있는 역량인지, 정말 이거를 갔다 와서 숙제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 애인지, 이렇게 가면은 얘가 복습도 하나, 숙제도 제대로 못하고 왔다 갔다 할 건지를 다 여러분 아세요. 조금 컴다운 하라는 뜻이야. 올겨울에 뭐 애가 개가천선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감당이 가능할지를 아이하고 민주적으로 잘 상의해서 아이 역량을 잘 따져서 하시고, 조금 욕심을 내려놓고 특강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루에 5문제씩 푸는 게 좋겠다, 여태까지 했던 걸 복습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자기 학습 생으로 바꿔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런 거 궁금한 거 질문하시면 됩니다. 지금 질문이 올라왔네요. 곡캠 끝나고 영대 비반 들어간 아이가 1월 17일부터 장장 8박 9일의 K호 겨울 학교를 가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입시가 걸려있는 중학교 2학년은 일단 영재고를 합격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2는 가지 말라고 하는데 중1은 갔다 오세요. 겨울 학교에서 자유 시간이 많아서 애들이 맞아요. 게임하고 놉니다. 게임만 배울 것 같고 시간이 아까워서 일단 안 된다고 했는데, 예전에 코로나 시절에는 좀 그랬을지 몰라도 요즘은 저기 오잖아요. 그 선배들도 오고 국대하던 선배들이 와서 좋은 얘기도 해주고 문제도 풀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애한테는 그냥 그렇지만 아이 성향을 보셔야죠. 근데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케바케 같아요. 한 며칠 정도는 아닌데 3박 4일 정도만 가라고 할까요? 그렇게 날짜를 쪼개서 갈 수도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한 맺히기는 뭘 또 한 맺혀. 근데 아직 가면 이제 굉장히 막 엄청 지들끼리 막 존경하고 막 그래요. 범수라고 있었는데 그 녀석은 정말 인기 짱이었어요. 겨울학교에서. 어디 갔더라? 프린스턴 갔나? 프린스턴으로 갔지. 어쨌든 아이고 재밌네요. 겨울학교 저는 기회 있으면 다 보내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영재고 데뷔반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중3이면 안 되죠. 현 중2 중간태소 많이 맞아요. 너무 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재고 떨어지면 많이 아파요. 많이 슬프고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사실 떨어지고 붙는 것 중에 한 30%는 그냥 운명 같아. 운이야.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공부한 아이들이 오히려 낫지 않아요.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성숙하거든요. 물론 안 아프게 하고 싶어요. 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공부하고 1차 서류에서 떨어져 버리면 정말 1시간 동안 전화기 붙잡고 울거든요. 그걸 해마다 제가 마음이 여려서 그 아픔이 저한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저 굉장히 힘듭니다. 영재고 발표 나고. 그러니까 제발 1차 서류에 혹시 부족한 게 있나? 여러분 영재고 준비하는 어머니들은 어제도 질서 있는 교육 중이 했죠. 2월 달에 자소서 캠프를 할 건데 그 전까지 수학, 물리, 수학, 화학은요. 실험실이나 실험기구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영재고를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영재고 선생님들은 결국은 수학, 물리가 아이들을 뭔가를 좌우한다는 걸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스콜라 캠프에 왜 수학, 물리를 넣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리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학, 과학, 그 다음에 정보 관련돼서 수학을 정보화시켰든 과학을 정보화시켰든 아니면 순수하게 AI나 정보를 한 게 있는지 이런 거 좀 점검하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없다면 그거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중1 어머니들은 지금 지식형으로만 가시다가 중2 때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못 가거든요. 스콜라 캠프가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지금 근데 중2 중에서 수학은 상당히 수준이 있어서 그런가 수학은 중2가 제일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자리가 2자리씩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빨리 예약하신 분들은 빨리 등록하시고요. 오늘 방송 끝나고 나면 이제 제가 크리스마스로 해외로 떠나기 전에 마감을 하고 가는 게 제 속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 등록하실 거면 2자리씩 남았으니까 빨리 체크하셔서 자기 걸로 만드는 소화하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캠프는 가능한 일찍 참가하셔서 자기 걸로 변형하는 것까지 하시면 됩니다. 한 주제에 5명밖에 없다는 거는 겹칠 일이 없어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 뭘까요? 고등물리 들어가야 하는데 아이가 선생님이 바뀌면 안 한다 하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선생님도 아이를 좋아하고 스케줄이 안 되면 개인 교습소라도 해주겠. 아이고 C타입 얘가 또 의리가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청 좋은 선생 만나면 전에 선생님을 까맣게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C타입이 좋아할 만한 재미있고 실력 있는 선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중등물리하고 고등물리 선생이 같을 리가 없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고등물리 하시는 분이 중등물리 웬만하면 안 하시려고 그러고요. 자, 예비 영재고생 방학시간표 짜는 중인데 수학물리 강의를 2개씩 들어야 할까요? 그랬어요. 제가 애들한테 다 얘기했는데 될 수 있으면 하나 듣고 다른 데서 듣는 친구 거 같이 프린트 바꿔서 열심히 푸셔야 됩니다. 친한 친구 하나는 만들어서 어머니들 이거 하시라고요. 절대평가기 때문에 제가 잘 보면 내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재고는. 제가 영재고를 좋아하는 건 아이들이 다 같이 도우면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라 좋아하죠. 등급이 없습니다. 등급도 없고 절대평가입니다. 모두가 A+ 받을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2개씩 보내지 말고 하나씩 보내고 다른 데 다니는 친구랑 같이 자료 스와핑 하셔서 자기 시간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풀고 한 번 보고 2번 보고 3번 풀고 이렇게 공부해야지 한 번 했다고 끝나니까 한 거나 만 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발 한 학원에서 준 거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공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붐인 것 마냥 이렇게 학원 실장과 돼지 엄마와 막 기타 등등 이렇게 막 분위기 만들어 가는데 그래 학원이 먹고 살죠. 2-3개씩 다녀야 먹고 살 만큼 학원이 많아졌어요. 자, 그리고 1-1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1-2학기까지 수업이 깔려야 하나요? 그랬어요. 그거는 진짜입니다. 개인마다 틀립니다. 1-1 공부가 충분히 자기한테 지금 시간상 또 역량상 꽉 차 있다. 그러면 2학기 안 듣는 거죠. 그런데 나는 진짜 영재고 준비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갖고 1-1 충분한데 방학 전에 합자반에서 들어보니까 괜찮아. 그러면 2학기 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다니까요. 이거 다 우리 애 지금 1-1 1학기 것도 막 버거워서 막 미적분도 안 하고 갔더니 막 죽을 것 같아. 막 이러고 있는데 1-1 거까지 들으면은 애 더 죽죠. 이렇게 하면 애 진짜 멘탈 나갑니다. 학원들은 여름방학이 짧다고. 맞습니다. 짧긴 한데 자기 역량이죠. 자기 역량.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1-1만 하고 1-2는 그러면 그냥 1:1 과외 선생님한테 어떤 부분, 일부분만 프리뷰 할 수 있게끔 하시면 여름방학 때 좀 더 집중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개인차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딱 정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내가 지금 어디 다니고 있어. 내가 다원 다녀. 그러면 CMS 가서 한번 시험 보세요. 나 CMS 다녀. 그럼 다원 가서 한번 보세요. 근데 어머니 귀가 얇아갖고 뭘 주시? 학원 테스트 하고 나서 상담할 때 넘어가지 마. 그것만 조심하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테스트하러 다닐 때예요. 제발 가만히 앉아갖고 그냥 테스트만 하면 되는 거 나 실제로 안 다닐 거니까 막 방학 때 가서 야 누가 그걸 받아줘. 사기를 쳐도 좀 플랜을 잘 짜고 쳐. 그러니까 지금 가서 테스트 봐야지. 그나마 테스트 보고 그다음에 혹시나 등록하실까 싶어갖고 이런저런 막 얘기도 해주고 하는 거지. 때도 아닌데 괜히 가갖고 우리 애 테스트 볼 수 있어요? 거기가 뭐 아무 때나 받아주냐? 또 조금 큰 데가 잘 되는 데들은 또 배짱 장사한다고 안 해줘. 그 정도는 예의를 지켜봐. 지금 뭐 할 때야? 기말고사 끝나고 누워있을 때가 아니고 한번 여기저기 가서 테스트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한번 가봐. 목동에서 있는 분들은 대치 와서 한번 시험 보고 대치에 있는 분들은 목동에 잘 나간다는 학원 가서 한 번 더 시험도 보고 분당에 있는 분들 다닐 건 아니지만 대치도 가보고 막 그래 봐야 돼 여러분. 정말 우리 애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인가 알았어요?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해. 우리 이제 테스트 투어를 다니자. 대신 테스트 보고 나오면은 막 뷔페 가고 막 네 좋아하는 거 하고 이걸 여행처럼 하라고. 한번 해봐. 그리고 혼자서 쌀공하는 애들 단점이 뭔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애가 AI가 아닌 이상 로봇이야. 사람이니까 점점 느려져. 자기하고 자꾸 타협을 해. 자기 스스로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완벽한 것 같지만 느리고 뭔가 객관적이지 않은 실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셀공하는 애들은 지금이 쇼핑 시즌이에요. 돌아다니면서 테스트 보세요. 학원 다닐 거 아니고. 그러다가 본인이 깨달아서 이건 내가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렇게 듣는 거지. 알겠죠? 꼭 하시고 또 이제 학원 등록하시기 전에 여러분은 나한테 성향을 배웠잖아. 우리 애하고 저 강사가 성향이 맞을지 조금 한번 점검해 보세요. 무조건 유명하다고 듣는 게 아니야. 내가 저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 애가 저렇게 얼굴 표정을 짓고 저런 말투 우리 애 절대 수업 안 들을 것 같아. 이거 알잖아. 여러분. 몰라? 유명하다고 다 듣는 거 아니야. 나 옛날에 성향에 맞춰서 화학 선생도 성향에 맞춰서
화월도 그렇게 선생님 추천하고 그래. 그냥 막 추천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예비 중1 중등 물화 심화까지 학원에서 완료한 후 물원 들어가기 전에 중등 하이탑으로 복습하고 가려고 합니다. 통합과학까지 확장해서 읽어야 할까요? 글쎄, 저는 예비 중1이 중등 물화 심화까지 했는데 무슨 하이탑으로, 중등 하이탑으로 왜 복습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저거 잘못됐고요. 그냥 중등 하이탑은 사놨다가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만약에 방학 때 그냥 독서처럼 턱과학을 읽는다면 오케이. 그 다음에 물원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뭐 가서 테스트 보시고 브릿지라도 시작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렇게 뭐 계속 늦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 방학 때 1월달 뭐 1월 며칠부터 물리원 특강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러면 지금 물원 하이탑 사갖고 지금 읽어야지. 지금 읽는 거야, 예습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렇게 늘어졌다가 나중에 뭐 진도가 느려서요. 뭐 다지고 다지다 보니 영재고는 진도가 늦대는데요. 뭐 이런 얘기 듣지 마시고 예비 중1이면 그렇게 빠른 게 아니거든요. 하시고요. 수학도 한번 제가 다 찍어놨잖아요. 로드맵 맞춰서 우리 아이가 가능한지 체크하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 중1 이번에 2차 첨삭 수업 전혀 없이 온라인으로 혼공한 뒤 동상으로 마무리했어요. 자랑하시네. 자랑할 만하지. 11월부터 대수 실력 정석으로 2달 동안 나가고 겨울방학 동안 미적분 주 3회로 진도 빼면서 TPL 대비 수업 주 2회, 주말에 화원, 일반 물리 수업. 일반 물리가 어떻게 들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무됐어 지금. 컴다운. 저까진 좋아요. 미적분 주 3회. 대수 실력 정석 2달 동안 나가고 11월부터, 그러면 11월, 12월이겠지. 겨울방학 때 미적분 하는 것까지는 찬성. 그다음에 TPL 대비 수업은 주 2회, 주말에. 오케이. 까진 좋아. 일반 물리 이런 건 하지 마. 중등 하이탑으로 생지 혼공하면서 이렇게 병행하려면 너무 과할 거야. 일반 물리 빼면 돼. 그 다음에 생지는 혼공 가능해요. 아이는 겨울방학 때 이렇게 스케줄 소화하고 싶어 해요. 일반 물리만 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아이가 중2인데요. 수학, 물리, 화학을 본 상태인데 대치동으로 테스트를 보러 다녀야 할 거예요. 테스트만 보라니까? 테스트 봐야 돼요. 네. 어차피 지금 뭐 영재고 마지막 파이널이 됐든 뭐 물리티 됐든 화학 뭐 대회가 됐든 뭐 다 얘네들하고 경쟁할 텐데 방학 전이라도 와서 한번 테스트도 보고 학원에서 우리 아이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는지 확인도 하고 하세요. 오케이? 뭐야? 그 다음에 제가 소장님 강의를 알게 된 지 별로 안 돼서 아직 내 아이 성향에 대해서 못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것 중 영재고 갈 정도의 과정은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아이가 테스트 보러 가는 것을 너무 싫어해서 A타입이지 뭐. 딱 한 번 중1 때 대치 CMS 가서 봤는데 지금 학원과 같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를 잘 설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성향은 안 보냐고. 성향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맨날 뭐 입시에 관련된 막 키워드 떠야 보고 막 썸네일 막 섹시해야 보고. 제 썸네일은 섹시라는 게 없어. 군더더기 붙이는 것도 싫고 매니아만 듣는 거야. 근데 어떻게 10,000명이 됐어, 구독자가. 11,100명.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참 대단해. 어떻게 이렇게 재미없이 길고 막 그렇잖아?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많이 봐서 고맙게 생각해. 그러니까 영재고 갈 엄마들이지. 그치? 이 정도 수업은 들을 줄 알아야 영재고생의 엄마가 될 수 있다. 아이들은 3시간, 4시간씩 듣고 방학 때는 10to10도 하니까 우리는 짧은 쇼츠만 보고 결정하지 않는다. 성향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향이 아이하고 나의 관계를 이어주면서 이 어려운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아이 성향을 잘 이해하셔야 엄마하고 아이 사이가 너무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아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야 도와줄 수 있죠. 여러분이 도와주려고 잔소리하는 거지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 근데 그 잔소리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 그래놓고 다 핑계 댈 때는 다 사춘기라는 이름 뒤로 숨잖아. 갑자기 사춘기가 와서 아니야. 뭘 갑자기 와. 관계가 계속 나빠지다가 터진 거야. 제발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면서 아시겠죠? A타입은 테스트 보러 가기 싫어하니까 꼭 잘 설명해야 돼요. 이 학원에서는 작년에 이 정도 보냈고 그리고 물리 선생님이 과학이 더 강하다 그런다 이런 걸 쭉 엄마들이 주소 들은 걸 쭉 얘기를 하면서 한번 가서 테스트를 보면 네가 무슨 반에 가 있으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다.
네가 가고 싶은 영재고를 가려면 여기 가서 이 정도 테스트 한 번은 받아봐야 될 것 같아. 잘 눈을 마주치며 막 뽀뽀도 해줘가며 막 꼬셔봐. 소장님, 경기 비학군지 살고 있어요. 예비 중이입니다. 공수상하는 셀공했어요. 공수상은 기본 정석, 실력정하고 공수하는 기본 정석만 했는데 대수 정수는 학원 가려고 해요. 무슨 얘기일까? 공통수학 상하 상하를 했는데 셀공으로 대수는 학원 가는 거 맞는데 정수는 뭐지? 이게 지금 경시의 과목하고 선행의 과목을 섞어서 말씀하시니까 조금 제가 힘드네요. 동네 학원에서 대수 미적 다녀도 될까요? 네, 됩니다. 아무리 경기도 비학군지여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하실 때 그 학원에서 무슨 책으로 하는지가 중요한 거고, 성지닷컴에 정석은 강의가 다 있으니까 성지닷컴 정석 강의와 함께 학원을 병행하시면 기준점은 흐트러지지 않고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학 때 대치 방학 특강으로 등록하기 전에 동네 학원 괜찮을지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또? 방학 때는 또 대치로 갈 거야? 지금 방학 특강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는 거야? 지금 동네 학원에서 방학 때 미적하고 대수를 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방학 때는 또 대치 학원을 가겠다는 거야? 재밌어요 제 거? 재밌다고. 박세준,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비 중일 여아 지방입니다. 올해 3월부터 입문부터 했습니다. 작년 나왔고요. 과학을 싫어해요. 작년 나왔는데 왜 유야 한 거지. 아, KJM. 열심히 하고 하지 않고 굉장히 대충대충 별 생각 없어요. 왜 별 생각이 없는지 한번 걔 생각을 물어봐. 대충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대충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왜 대충 하게 됐는지 한번 물어봐요. 뭐가 어렵고 뭐가 어떤지, 마음은 어떤지, 혹시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했다가 안 되면 더 쪽팔려서 대충 하는 건지, 아니면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나 싶은데 엄마가 하면 좋아하니까 그냥 하고 있는 건지, 뭐 기타 등등. 아이 마음을 먼저 들어봐야지 내 조언을 들어서 뭐 하겠어요. 내가 애가 아닌데. 공부할 사람은 애예요. 여러분은 하도 여기서 막 그냥 뭐 고캠 뭐 하고 막 물리 뭐 TPL 금상 나오고 막 이런 얘기만 계속 보니까 누구나 다 하는 아주 굉장히 쉬운 공부인 줄 알아. 일반고 고2가 공부하는 걸 하는 게 물리 2예요. 그죠? 물리 2, 물리 1, 2. 고2, 고3이 하는 게 물리 2지?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수능에서 물리 2 선택하는 애가 몇 명이나 돼? 그러니까 이걸 지금 중학생이 하는 거야, 여러분. 그 다음에 일반고에서 수능 볼 때 확통 선택한 애들 그렇게 많잖아. 미적분 안 하고. 근데 그걸 지금 중1, 중2가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과거 급제할 우리 선비를 모시듯이 애를 대해야지. 뭐 저기 뭐 진짜 뭐 마당 쓰는 머슴 대하듯이 대하면서 공부는 막 도련님 하는 공부 시키면서, 얘네는 지금 굉장히 신분이 헷갈릴 거야. 내가 마당새인지 도련님인지. 너 말이 쉽다. 너무 말이 쉽지. 진짜 어려운 공부하는 애들 진짜 먹을 거 하나. 내가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자세. 엄마가 영재고 엄마가 되라. 그래야 영재고 가지. 음식도 정말 정성껏 챙겨주고, 와, 우리 엄마 진짜 우리 엄마 정성을 봐서라도 내가 진짜 멋진 도련님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해야지. 와, 진짜 무슨 뭐 어디 뭐 드럼통에서 핀 장미가 뭐 갖고 싶어? 여러분, 내가 물도 주고 흙도 하고 거름도 주고 해서 잘 가꾸겠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받은 아이야. 근데 왜 그렇게 막 함부로 막 썩은 음식 갖다가 붓고 막 이렇게 해갖고 애가 막 야, 이런 거 하고도 야, 다 이걸 거름 삼아 다 잘 크더라 뭐 이런 헛소리 하고 그러면 안 돼. 토양이 오염될 뿐이야. 그래서 여러분, 말 바꾸고 눈에서 나오는 레이저 바꿔, 그게 거름인데 그 거름을 쓰레기 같은 거 주고서 애가 그걸 잘 소화해갖고 고난을 극복하고 막 계모한테 커도 뭐 이런 거 바래? 여러분 진짜 이제 학원 다 돌았잖아. 그럼 이제 플랜 짜. 월화수목금토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다 짰지. 여러분 애 그것만 들이내지 마. 뭘 짜? 월요일 날은 식단을 이렇게 해줄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바꿔볼까? 이렇게. 월화수목금토일 네가 방학 동안 먹을 거 이렇게 하고, 너를 위해서 엄마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네 방을 어떻게 청소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응? 알겠어요? 엄마는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한번 같이 넣어봐. 한 번도 안 해봤지? 넣어봐. 아이 마음 읽어주고 함께 하도록 계속 조언 줄 때마다 정말 감동입니다. 캠프 진행해 주세요. 동기부여 캠프. 내가 근데 체력이 안 돼. 지금 일단 스콜라 캠프가 너무 중요하고, 어저께 뭐 그 뭐지? 인텔의 교육 사업만 하신다는 고노아이 대표님을 만나고 다 얘기를 해서 한 건데, 누구야 도대체? 몇 명 보지도 않은 거를 뭐 인텔 뭐 어디다가 또 얘기를 했나 봐. 그래갖고 나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인텔 아니어도 돼. 난 저기 뭐지? AI 기업들을 많이 알아요. 그쪽에서 먼저 하자 그래서 한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 교수님은 내가 아시는 교수님이니까 뭐 인텔에서 계속 강의하시던 분이 오셔서 하실 건데 나는 이 아무 이유 없는 갑질 이런 거에 절대 꺾이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그 고노아이 대표를 생각해서 제가 좀 참지만 어이가 없어. 그치? 어이가 없고. 어쨌든 anyway AI는 다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하고 교재는 다뭐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서울대 컴공으로 멘토도 다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갑니다. 우리는 뭐 내가 그날도 얘기했지만 뭐 인증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캠프 안 해요. 내용이 좋아야 되고 우리 영재고 관련한 아이들 자소서, 과학고 관련한 아이들 자소서, 자사고 관련한 아이들의 자소서가 멋진 스토리로 차여지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우리 모두를 위한 이 아이는 무엇일까 이런 걸 생각해보고 길을 찾아가는 좋은 캠프가 되도록 제가 거의 매달려 있을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소장님 말솜씨, 내가 말솜씨가 있어? 내가 진짜 말 멋대가리 없이 해. 나. 애들이 좋아해, 애들이. 대전이면 올라오셔야죠. 상담 받으시려면. 올라오십니다. 부산도 올라오고 다 올라오십니다. 워킹맘이 할 수 있는 겨울방학 플랜도 알려주세요. 워킹맘이시면 아침은 일찍 일어나야 돼. 방학 때 힘들어요. 아침밥 꼭 해주시고 점심에 학원 갈 때 가져갈 과일 도시락이든 뭐든 좀 다 챙겨 놓으시고 가셔요. 그 마음이 아이한테 전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엄마만 생각해도 눈물이 날까요? 글쎄 여러분 중에 엄마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 미안해서 생각이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사람은. 왜냐하면 그 기억을 끌어올리면 내가 너무 반성을 하게 되고 내가 무너질까 봐. 전 주변에서 그런 사람 봅니다. 저는 가난했지만 아침마다 싸주시던 엄마의 도시락에 모두에게 깔 수 없는 계란을 가끔 밥 밑에 깔아주셨을 때 그러면 너무 기억이 나요. 물론 돈이 없어서 떡볶이도 잘 못 사 먹고 지금 막 번데기 한번 사 먹으려면 막 신문지까지 쪽쪽 빨아먹을 그런 나 엄청 나이 많이 들었어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먹을 거 뭐 먹거리 이런 거 하나도 되게 막 귀했죠. 하지만 도시락을 2개씩 이렇게 싸갖고 가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그걸 싸던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나이가 드니까 알겠더라고. 엄청 반찬값 많이 들어요. 나는 근데 되게 뻔뻔해서 옆에 애들 친구들 이렇게 해서 다 맨날 이제 숟가락 들고 다니면서 다 먹었어. 근데 우리 언니는 진짜 소심했거든. 깍두기 2개에다가 그 다음에 밥하고 멸치하고 이렇게 쓰면은 2끼를 똑같은 반찬으로 먹으면서 우리 언니는 전교 한 3등 이렇게 했어요. 엉덩이 엄청나게 무겁게 우리 언니 무지하게 공부 열심히 했거든. 지금은 이제 교장 선생님 4급까지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게 엄마의 그냥 끊임없는 한 번도 거르지 않는 성실하심 그것이 우리 딸 넷을 다 그렇게 키우시지 않았나 생각돼요. 늘 자랑스러운 우리 막내가 드디어 이제 서울대 약대를 갔죠. 아깝죠. 의대 가고도 나무래. 아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는 항상 자녀를 잘 키운 게 자기에게는 훈장이셨어요. 여러분은 뭐가 훈장입니까?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내가 부동산 남편이 사지 말라는 거 사서 나 이렇게 돈 벌었잖아. 이게 이제 훈장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눈 감을 때 아파트는 별로 눈에 안 와요. 두고 갈 자식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워킹맘이어도 먹을 거 챙겨주는 건 똑같습니다. 저녁에 오시면 수고한 아이한테 한번 안아주면서 대화 시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네요. 저는 퇴근길에 간단하게 먹을 거 사서 학원에 넣어주고 오네요. 항상 미안한 마음이네요. 저녁은 어쩔 수 없이 그러지만 일찍 일어나서 아침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학 시작이면 도시락 2개 아침까지 준비하는데 워킹맘으로 매우 힘들긴 합니다. 맞습니다. 이 엄마는 그래도 최선을 다. 근데 요 최선을 다한 요 삶이 나를 굉장히 뿌듯하게 만드는 날이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애가 압니다. 그때 애가 알아줄 때. 그리고 좀 지나고 나이가 들어서 그때 엄마도 애썼지 이런 말 애들이 해요. 그런 관계로 남으시길 바라는 거예요. 어차피 어려운 공부하는 애들도 위로받았으면 좋겠고 어차피 이 힘든 일을 하는 엄마 돈 들여가며 돈은 돈대로 깨지죠. 마음도 힘들죠. 애쓴 만큼 더 아파요. 여러분 어떤 2사람이 헤어졌어. 누가 더 아플 것 같아? 정말 많이 사랑한 사람이 더 아파. 그러니까 똑같은 뭐 영대비를 했는데 진심을 다해서 막 열심히 한 엄마가 더 아파. 힘들고 내가 알아 떨어지면. 그냥 한번 해본 엄마랑 달라. 알아요? 그렇지만 그 애써 한 게 그게 쌓여서 내 인생인 거야. 그거 알아 애들이. 그리고 애들도 열심히 공부했다가 떨어져도 그게 남지. 붙어야지 왜 자꾸 떨어진 얘기하고. 그치? 재수없게 그치? 근데 한 번 넘어졌다 일어난 애가 강해. 난 그거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린 최선을 다해보자고. 방학 때 애 건강 생각해서 한번 식단 좀 짜봐. 그리고 한번 미리 주문해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 냉동실에도 좀 쟁겨놓고, 또 아니면 뭐 다 같이 모여서 뭐 하는 거 있잖아. 뭐 만드는 교실 이런 데 가갖고 여러분 좀 잘하는 거 있잖아. 애가 좋아하는 거 미리 만들어서. 저는 막 새우 다지고 우리 애가 그 청양고추 좋아하거든. 청양고추 새우 다져봤어요? 진짜 팔 아파. 거기다 청양고추하고 마늘하고 양파하고 해갖고 동그랑땡을 내가 미리 만들어놔. 그러면 애가 나 없을 때 라면 먹을 때 그거 2개 정도 넣고 먹으면 라면을 먹지만 그래도 좀 낫거든. 그런 거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유기농으로 많기는 못하지. 하지만 그냥 조금 구색을 좀 갖춰놓으면 아이가 그냥 좀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 같아, 애들이. 방학 시작이면 도시락 2개 아침까지 준비하는 워킹맘. 잘하셨고요. 워킹맘이면 아침부터 학원 보내는 게 좋을까요? 학원보다 자습시키고 싶은데 아쉬워요. 그쵸. 엄마가 없는 상태에도 자습할 수 있는 애는 철든 A타입이나 C는 전 진짜 안 되고 B도 막 딴짓도.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예, 우리가 워킹 해갖고 번 돈을 다 갖다 바치죠. 네, 저는 학원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C나 B는 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그 안에서 컴퍼티션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있을 때 홍콩 플랜을 짜시고 엄마가 없을 때는 학원을 다니는 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 드네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늘 느끼지만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엄마 수업 같아요. 힐링돼요. 방송 들으면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넥스트 올라가겠습니다. 질문이 생기면 계속 올리세요. 그럼 제가 말하다가 질문 보고 이렇게 또 답하고 하니까. 소장님 컨설팅 받고 와서 아이도 저도 자신감 회복하고 활력을 많이 찾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도 감사하죠. 컨설팅 하는 동안은 진짜 이 컨설팅 하다가 내가 그냥 숨이 넘어가서 그냥 주님 곁에 가도 된다는 마음으로 진짜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면 그 아이가 너무 귀해서. 그 아이가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도 없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그래도 뭐 영재고라도 가려고 이 힘든 공부하고 있는 애는 전 다 귀합니다.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이 과정에서 정말 아이들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자, 수학을 먼저 생각해라 이겁니다. 과목 선정할 때 나는 진짜 학원을 못 정하겠어요. 시간표가 아직도 안 나와요. 이런 엄마들이 가끔 있어서 이걸 짰습니다. 수학이 먼저입니다. 수학을 딱 짜놓으세요. 이 수학이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의 에너지를 80% 이상 수학학원 결정과 수학과정 결정과 교재와 그 다음에 그 학원의 선생 누군지 이런 거에 집중하셔서 수학이 딱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공계 갈 놈들은 과학이죠. 그러면은 그 수학 시간을 흔들지 않을 과학을 찾아야 돼요. 그 중에서 제일 나은 걸 찾는 겁니다. 제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과학은 그냥 물리는 무조건 이 선생이 돼 막 이렇게 몰아붙여서 막 혹하지 마세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럼 그 선생한테 듣는 애들은 다 영재고 갔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과학을 성하시는 거예요. 과학도 물리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화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순서가 그래요. 그렇게 정하시면 돼요. 오케이? 나에게 필요한 과정이 맞는지 이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국어 하고 싶어. 그럼 국어 하시면 되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적어도 영재고 가려는 아이들이 우리 애는 절대 줌으로 수업 못해요. 우리 애는 절대 인간 갖고 안 돼요. 얘는 영재고 절대 못 가요. 내가 몇 번을 말해요. 영재고 가서 기숙사에 그 많은 숙제와 이거를 다 뭐 영재 멘토의 도움을 받아도 줌으로 만나고 카톡으로 만나고 통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안 돼요. 직접 만나야 돼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시지 마세요. 진짜 이건 맞지 않는 플랜이야. 그래서 국어 EBS로 해라. 내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나비 효과로 그냥 시리즈를 잘 밟고 그리고 그게 만약에 우리 애가 못 믿어. 그러면 그 인강을 하는 거를 점검하거나 테스트하는 정도로 그냥 심플하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반짜리 뭐 이런 과외를 하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또 줌으로 하세요. 줌으로. 오가는 시간까지 다 합쳐서 그거 과외 선생님 과외비 지출하지 말고. 그러면 좋은 선생이 오지 않고 줌으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그걸 뭐 2시간 수업하자고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좋은 선생일 리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몇 번을 말해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나 안 해. 진짜 애가 너무 이쁘지 않은 이상 난 집에 가서 뭘 가르쳐 본 적이 없어. 애가 이뻐서 가는 거야. 그것도 나이 드니까 진짜 너무 못하겠더라고. 예감 들어. 가끔. 애가 이뻐서 가는 건데 그냥 그거 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영어 일주일에 한 번 과외를 하든 학원을 가든 아니면 자기가 알아서 매일 제가 얘기했잖아요. 매일 30개 40개씩 단어를 외우세요. 문법이 안 돼 있어. 그럼 방학 때 문법 특강 예비 중일 뭐 이 정도 이런 거지. 이공계 영어가 뭐 그렇게 what
왜? 영재고 가서도 수능 보려고? 안 봐, 우리. 안 보고 가, 그냥. 알았어요? 자꾸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의 한을, 내 한을 애 삶에 얹지 마. 그러면 애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애들 학원에서 테스트 보고 오거나 뭐가 어떠면 자꾸 틀린 개수만 세지 말고 맞은 개수를 세, 제발. 내가 너무 지쳐가는 애한테 얘기하잖아. 학원에서 10개 가르치면 나는 반드시 3개는 완벽하게 내 걸 만들겠다. 그리고 3개만 공부하라고. 그 다음에 그 3개가 완벽해지면 그 다음에 4개가 되고 5개가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틀린 것만 봐. 이렇게 많이 놓쳐갖고 이거 따라가도 되나? 너무 이 사고방식과 뇌 구조가 너무 부정적이야. 그렇게 네가티브하고 살면 삶이 다 안 좋은 데로 가. 말도 안 좋게 나오지. 같은 말을 해도 막 다 부정적이야. 이 세 문제는 확실히 너가 그러니까 맨앤하우스는 완벽하게 터득했네? 뭐 이러고 가면 되는 거야. 알고 보니까 엄마 저 문제도 사실은 맨앤하우스 변형이더라. 이렇게 애들이 터득할 수가 없어. 자신감이 안 생기니까. 이게 부정적인 말로 애를 죽여놨는데 무슨 복습이 돼요. 복습할 때마다 애들이 지치는 거야. 아유 진짜. 내가 공부했던 그거가 기억에 남고 거기서 내가 효능감을 느끼게 단 한 문제라도 효능감을 느끼면 훌륭한 거야. 여러분은 경시 문제 중학교 때 그렇게 10문제 중에 10문제 다 풀었어? 마치 다 푼 사람처럼 얘기한다? 성적표 끊어오라고 내가 막 그러잖아. 엄마 성적표 좀 끊어봐. 엄마 캐기모 해봤어?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거 풀고 있었어? 나도 안 그랬어. 깜짝 놀랄 얘기를 하고 있어. 오케이? 학원 선생님의 학벌이 중요하진 않겠죠? 보충 수업도 잘해주시고 아이한테 잘해요. 어떤 수학 선생님이 걸려야 할까요? 저는 대학은 중요치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재고 과학고 가는 학생은 영과고 출신이 제일 좋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왜? 자기네가 중학교 때 K모 해봤거든. 자기네가 그렇게 죽을 맛을 해봤거든. 이런 거지. 요즘 많잖아? 많이 들어와 있잖아? 근데 나는 걔네들 왜 학원 강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안타깝게 생각해. 영과고 선생님 좋고요. 전공을 한 사람이 제일 좋겠지만 이공계는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낼 수 있으면 수학을 잘하고 물리를 잘한 선생이 화학과를 가진 않아요. 그건 맞습니다. 알겠죠? 어쨌든 전공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어디에 나왔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자기가 막 진짜 마음이 따뜻해서 너무 좋아해서 학원 강사 하신 분 있어요. 그러면 경력이 오래돼야 돼요. 저도 수학 선생이었잖아요. 제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기도 했는데 경시했잖아요. 그러면 가르치면 다음 해에 어떤 애가 정말 기발하게 풀어. 그러면 내가 애한테 얘기하거든요. 작년에 배웠던 애들 다시 불러서 이거 가르쳐줘야 되는. 그러니까 선생도 같이 크거든요. 애들하고. 그러니까 오래 가르치셨으면 애들하고 많이 교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 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성장했는데 좋은 대학 나오신 선생님들이 오래 가르치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학원 선생님의 학벌은 중요하지 않겠죠. 네. 영재 멘토 선생님들은 연구하고 아이들만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될 수 있으면 그러고 싶어 합니다. 제가 영들한테 영재 멘토에서 중학교지만 한번 구해봐라 이랬더니 수업 2시간 전에 캔슬하질 않나. 한다고 해갖고 다 해놨는데 너무 가볍게 취소하고 중학교 안 받겠답니다. 명심하십시오. 영재 멘토에서는 중학교 애들 과외 안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도 엄마도 내가 우리 애는 진짜 흔들리지 않고 할 거야. 아니면 전화하지 마세요. 거기 전업이 없어요. 다 막 서울대 연구소에 있는 멤버, 그 다음에 AI 개발자도 있고 쿠팡 다니는 애도 있어요. 쿠팡이 저래서 어떻게? 어쨌든 그러면서 모여서 십시일반 커뮤니티 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그렇게 여러분 학원처럼 한 사람 붙잡고 상담은 그렇게 길게 나 때문에 정성껏 해주고 그리고 나서 진짜 그거 돈 안 생겨요. 아세요? 거기 협동조합 같아서 영재 멘토 수수료는 25%밖에 안 돼요. 그것도 부가세 내고 나면 없어요. 그거 담당한 선생이 75% 가져가는 말도 안 되는 사이트예요. 김가혜는 학생이 받아갖고 이런 과외업체 김가혜라고 딱 집어서 얘기해서 어떻게? 애들이 얘기해줘서 난 알지. 5대 5잖아. 근데 여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업체가 이거 해주면 마이너스야. 시간당 말이 안 돼. 상담하고. 그러니까 아예 영재 멘토 활용하지 마. 영재고 간 다음에 써. 영재고 과학고 자사고 가면 걔네들은 이렇게 여러분처럼 학생들이 직접 막 하기 때문에 변덕스럽지 않아. 애가 하겠다고 하면 애가 써서 애가 신청하라 그래. 뭐 상담도 애가 해. 엄마는 끼지 마. 돈만 내. 그럼 모를까 영재 멘토 활용하지 마세요. 난 욕 바가지도 먹고 있어. 몇 번을 부탁을 받았어. 알았죠? 대회 나가거나 이러는 것도 여러분 각오하고 해. 그렇게 뭐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키운 애들이 나중에 영재 멘토 회원인데 이런 취급 받으면 좋겠어요? 아들 대하듯이 해. 나는 걔네들 다 아들 같아. 제자들도. 아시겠죠? 하지 마. 자사고 목표 어쨌든 anyway 뭘 목표하든 아이도 엄마도 그렇게 성숙하신 분만 연락하세요. 방학 동안에 정규반만 들으면서 문제풀이 특강은 안 한다면 영과고 수상 이력 있으면 선생님께
기출 과외하는 건 괜찮을까요? 그쵸. 기출 과외 하시는 게 맞아요. 맞고 나는 사실은 막 1년 정도 했어. 정규로. 그러면 뭐 특강까지 막 목숨 걸고 상을 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 공부 과정에서 얻을 걸 얻는 걸 나는 중요시 여기는 거고, 만약에 KMO를 안 했다. 그리고 이제 늦었어. 그럼 제가 뭐 중3 올라가는데, 뭐 중2 올라가는데, 우리 애는 뭐 다른 것도 해야 되고 막 그렇다.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조합하고 기하만 하라니까. 아유, 정말 죽을 것 같아. 정규반은 너무 꼬시지. 정규반은 진짜 그 월급제단 말이야. 그 월급이 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들어와서 막 들어줘야 돼. 그리고 선생님들도 우리 학원에 계속 있어야지. 딴 학원으로 또 옮겨가면 어떡해. 그러려면은 방학 때만큼은 한몫 잡게 해드려야 선생님이 학원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져요. 여러분은 거기다가 그 지금 학원을 위해서 가서 막 그냥 특강비도 내고 막 정규반비도 내고 막 안 다녀도 돼가 다닌 애들도 막 다니고 막 지금 진도 빼야 되는데 거기 가서 앉아있고 막 플랜 다 꼬이는데 막 뭘 학원을 위해서 살아. 제정신이 아니야 다들.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소용없어. 애가 KMO 하면 너무 잘할 것 같은데 아까운 애들 이렇게 늦게까지 엄마가 엄마가 나빴네 막 이러면 죄책감에 막 등록시켜주고 싶고 애도 막 내가 KMO 할 만한 애인데 못했던 뭐야? 막 이러면서 막 한번 해보고 싶어 막 이러. 잘한다 아주 그냥. 아주 잘해. 몰라. 내가 어떻게 하겠어. 모두를 내가 어떻게 말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과학이 안 돼 있으면 과학도 해야 되고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나 지금 내년이면은 이렇게 되니까 미적분 지금밖에 못 됐는데 그럼 미적분 해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야 영대비 들어가서 또 뭐해. 영대비 8월 달에 9월 달 들어가면 그 경시 이론 다시 정리하고 막 그래. 근데 여러분 영대비 기출문제 서울 영재고 경기 영재고 들어가봐. 3년치 기출문제 다 있어. 봐봐요. 경시 안 하면 죽을 것 같은가. 한번 봐봐. 왜 자꾸 나한테 물어. 내가 다 가르쳐줬잖아. 사이트 들어가서 기출문제 다운받아서 보라고. 지금 질서 있는 교육 학교 어디 정하냐? 그럼 내가 경기 영재고 서울 영재고 중간고사 시험지 내 구에다가 그것만들 줄 거야. 애가 풀어봐.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꾸 왜 남 얘기를 자꾸 들어? 그러면 다원 픽스 막 이런 뭐 CMS 이런 데가 뭐 신이야? 아니야. 붙은 것만 얘기하니까 그렇지. 떨어진 얘기는 안 들어? 그럼 무조건 다 뭐 학원이 자기 잘못이라고 누가 하겠어. 그냥 모의고사 성적이 그래서 그랬다. 자기네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학원은 학원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고 여러분은 어때? 오픈해서 생각해봐. 가고자 하는 영재고 갖고 있는 데이터를 보세요. 그리고 나는 영재고 합격한 엄마들한테 듣는 데이터가 있는 것뿐이야. 알겠어요? KMO 안 하고 붙은 사람 많아. 착각이야. 근데 내가 얘기하잖아. KMO 안 하면 애가 그냥 뭐가 어떻게 되는데 남들보다 좀 모르는 공식이 많아서 그게 싫어서 그런 것들은 다 얘기하자니 한심하다. 내가 너무 많은 얘기를 다 했는데 또 하고 나야말로 어느 순간 내가 진짜 안 하고 싶어질 때 안 할 거야. 여러분 내가 몇 번을 잔소리를 해. 조합기하 하라고. 조합기하. 정수 늦었는데 놓고 가도 되는 거야. 영재고 가서 정수론 선택 안 하면 돼. 영재고에서 배우는 정수론 내가 다 목차도 다 알려줬어. 그럼 그 정수론 제목 한 번씩 다 챗GPT한테 한번 써봐. 챗GPT 싫어해 나. 재미나이한테 넣어봐.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냥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 그냥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야. 경시 다닌다고 해서 정수론 이론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알까? 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정도 보고 정수론이 이런 거구나 하고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의 정수론을 한번 풀어봐. 그냥 그러면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조합하고 기하는 대학 가서도 쓰니까 영재고 가서도 쓰니까 보란 얘기야. 영재고 가서 정수론 선택 안 하면 정수 안 해. 대수는 선행 나가면 대수야. 부등식만 따로 열심히 해도 되는 거야. KMO는. 그래서 부등식 교재도 줬잖아. 질서 있는 교육만 줬구나. 어쨌든 모두에게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럼 내가 출판사한테 내 소송 걸려. 그러니까 모든 무슨 내가 막 쇼팅해서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럼 내가 왜 그 짓을 해야 되는데. 있는 자료가 너무 많은데 가끔 그냥 엄마들한테 이런 거 보면 충분해 하고 주는 것 뿐이야. 알았죠? 자, 근데 우리가 문과야. 나 자사고 갈 거야. 그럼 자사고 가면 내신이 엄청 중요하잖아? 그잖아? 그럼 국어 영어 내신 안 나오면 어떡해? 외고 대원외고 이번에 엄청 많이 갔지. 자사고 적게 갔어. 근데 서울대 합격자 발표 난 거 보니까 자사고 갈 걸 그랬네? 또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공부 잘하는 애를 뽑아가고 싶은 대학의 마음은 그냥 한결같아. 공부 잘하는 애가 어디 가는지 대학이 다 알아. 자꾸 입시가 뭐가 불리하니 뭐니 백날 해봐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입시 전략으로 애 교육을 하면 기회주의자만 만든다. 그리고 피해봤을 때 더 분노하지. 그러니까 그냥 애를 잘 키워. 사이좋게 애써서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그런 건 없어. 이번에 영재고 800명 중에 455명이 최초합이야. 어제 오늘 뭐 그제 막 도니까 더 늘 거야. 800명 중에 500명 넘게 서울대를 간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어려운 거 배우니까 대학 교수 눈에 예뻐 보여. 전공 적합해서 의대 포기하고 영재고 가니까
대학 교수 눈에 이뻐 보여야. 자세한 얘기는 2학년만 오프라인에 모아놓고 하겠습니다. 고교 선택, 영재고 선택 세미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겁니다. 알았죠? 그럴 때 돈 내는 거 아까워하지 마. 그 다음 과학이나 사회 이렇게 자기 맞춰서 학원을 정하시면 돼요. 학원 정하는 순서예요. 영어가 먼저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지만 강남 엄마들은 영어 어느 정도 다 돼 있고 영어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따박따박 그냥 국어가 더 중요해. 알았어요? 입시는 그래. 고등학교 가면 막상 그렇게 되니까 문과 엄마들은 그렇게 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해력 점검하십시오. 자, 초등 엄마들은 전과 가지고 읽으면서 과학, 전과에 있는 과학 먼저, 사회. 그래서 무식을 면하는 방학이 되는 걸 목표로 삼으십시오. 자, 중학교 1학년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 중1 중학교 가서 배우게 될 참고서 사셔갖고 방학 동안에 사회하고 과학은 꼬박꼬박 읽으시면서 생각보다 무식한 우리 아이를 반하시기 바랍니다. 고1 마찬가지입니다. 통합과학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영재고 합격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외로 어휘에서 딸리는 애가 나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내가 한국사가 됐든 뭐든 학원 다니는 게 아니고 독서하듯이 한국사를 한번 쭉 읽어보면서 모르는 게 있는지 좀 찾아가면서 공부해 놓으면 학교 내신 대비할 때 정말 편합니다. 자, 다른 독서가 아니고요. 참고서나 교과서 독서를 시작하셔서 문해력을 점검하십시오. 모르는 단어에 대해서 한자의 음과 뜻을 가리키면서 그 한자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국말 버케블러리를 안 하시면 문해력은 계속 감소합니다. 정말 너무 생활회화만 아이랑 나누지 마시고 그런 거 가지고 대화하시면 사이도 좋아집니다. 화내지 마시고요. 화내지 마세요. 어머니들 숙제 6주 특강이면 방학 6주면 6주간 계획이 쭉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간 계획도 있어야 돼요. 월요일 날은 어떻고 아이가 이날은 숙제가 많아서 늦게 자니까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이런 거 다 하시고 잘 했는지 체크하시고 질서 있는 교육에서 우리 표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제가 다 가르쳤는데 제가 이제 영재 멘토 멤버들하고 회의하다가 걔네들이 진짜 똑똑하더라. 진짜 똑똑해. 내가 유튜브로 엄마들이 정말 애들 밥도 안 해주고 하니까 막 음식 이런 거 팔까 이랬더니 선생님이 했던 그 수학 그거를 책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질서 있는 교육에서 엄마들한테 가르쳤던 내용 애들 오답 노트, 성향별 오답 노트, 노트, 기하 노트 선생님 원래 했던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엄마들이 갖고 다녀야 될 엄마 수첩 뭐 이런 걸 만들어서 팔래. 대단하지 않아? 그래서 깜짝 놀랐어. 야, 영재고 나온 애들은 확실히 좀 다르다 생각하는 게. 그러려고 우리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 거야. 애들이 합리적 사고를 되게 잘해. 체계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막 박수 쳤어. 똘똘하다 똘똘해 막 이러고. 한번 만들어 볼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 알겠죠? 그리고 학원을 갔어. 그 일주일 안에 조정하면 아시죠?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3분의 1이 초과되면 학원법상 전액 환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다 가보시고 애가 도저히 아니다. 그러니까 아이하고 친해야 이게 되는 거야. 엄마 저 선생님 정말 나 무슨 말인지 사투리가 너무 심해. 내지는 뭔가 안 맞다고 하면 이란 이안을 갖고 계시다가 빨리 바꿔. 이게 영재고 이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봐봐. 학원을 2군데 이미 다 등록을 해놓는다. 그리고 한 번씩 듣고 하나는 취소해. 싸가지 없어도 할 수 없어. 학원도 그런데 뭐 우리도 싸가지 없어야지. 왜냐면 우리한테는 가진 게 시간밖에 없어. 이 귀한 겨울방학을 그렇게 그냥 그 학원한테 너무 미안해서 민망해서 이렇게는 날릴 수 없어. 그건 냉철해야 돼. 알았죠? 현 중1 1차 준비 중인데 겨울방학 특강 안 하고 정규만 들어도 특강 듣는 애랑 차별할까요? 바보 같은 집. 그러니까 뭐 학원에 돈을 많이 안 내서 미워한다? 미친 학원이지. 근데 그럴 수 있겠지. 근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해. 그럴까봐 뭐 그래서 뭐 마트에서 뭐 하나 더 사면은 막 VIP 만들어서 뭐 이런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근데 필요 없다면 안 들어야죠. 일단은 내가 정규가 듣고 그거 복습하고 내 걸로 만들고 예습하고 이러기도 벅찬데 특강까지 들어서 그냥 문제 프린트만 쭉 쌓아놓고 나는 KMO가 안 맞는 애가 아닌가? 이거 계속 다녀야 되나? 이 생각만 하면서 한 달을 보내는 것보다는 저는 정규반만 듣는 게 맞다고 봐요. 너무 특강은 달리고 싶어. 근데 사실 특강도 학원이 짜주는 게 다는 아니거든. 되게 다양하게 짜줘야 돼. 나같이. 나 옛날에는 투테는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전데요. 점심 도시락 주문받아서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집밥이라고 옛날에는 되게 음식 정성껏 하는 도시락집이 있었어. 프랜차이즈 아니고. 거기다 다 예약을 해서 그 다음에 일주일간 식단이 어떤지 다 받아서 그래갖고 엄마들 예약 받아서 굉장히 귀찮아요. 직원들도 엄청 싫어합니다. 그다음에 애들 다 나눠주고 그리고 냄새 나잖아요. 그래도 다 했어요. 저녁도 받아서 점심 저녁 받아서 밥 먹였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짜증나는 거야. 그 특강도 상시 특강 있고
방학 때 특강도 정수 특강, 정수만 그것도 다 일일이 상담해서 너는 정수 특강을 들어서 정수를 키워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다 잘하는 애는 2차 특강을 만들어서 미리 보는 5점짜리, 6점짜리만 푼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세분화를 해줘야 되는데 때려놓고 돈 많이 벌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특강을 해도 한 반에 15명이 절대 넘지 않게 짜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기획해야 돼요. 질서 있는 교육에서는 제가 기획하라고 했고 조합이 필요한 사람은 조합 교재를 주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같이 머리 맞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3월 달에 새로 시작하는 질서 있는 교육에 신청하셔서 잘 배우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같이 어쨌든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오픈 채팅방에서 그러니까 자꾸 들락달락하지 말고 가만히 좀 계세요. 그리고 거기 뭐 그게 뭐 이렇게 시끄러 알림 꺼놓고 승질나면 이제 비번 바꾸는 날 와. 거기다가 공지합니다. 그러니까 오픈 채팅방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선택 세미나 공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있잖아요. 알림날 띄워놓겠죠. 근데 그게 자꾸 봐주실 수가 없으면 그냥 오픈 채팅방에 일단은 다 가입을 해놓으시는 게 제일 먼저 알려줘요. 동생같이 제가 챙기니까 거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경기도 비학군지 지금 중1인데 학원에서 공수 심화까지 학원 교재도 했는데 문제는 블랙라벨 수준이었어요. 좋네요. 정석으로 방학 때 셀공으로 복습해야 할까요? 정석은 연습 문제만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랙라벨 했으면 그냥 실정 연습 문제를 셀공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당연히 뭐 한 두세 번 복습하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정석 펴서 연습 문제 푸는 게 취미인 아이로 키우면 됩니다. 대수 나가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차별하든 말든 너야 그러든 말든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K모 2차 홍콩으로 동상받고 너무 집에서만 온라인으로 공부하려고 하고 저랑 부딪혀서 방학 동안에는 학원 좀 보내볼까 하고 상담했었는데요. 2학년 조기 입학으로 영대비반 입반하라고 해서 겨울방학 계획한 수학과학 진도 빼고 3월에 들어가도 되나 그래도 된다고 하시대요. 의미가 있을까요? 학교 담임 선생님도 2학년에 지원해 보려고 하시네요. 네, 뭐 되면 되고 안 돼도 내년이 있으니까 3월에 들어가셔서 일단은 겨울방학 때 과학 진도 해야 돼요. 수학 진도도 하셔야 되고 이게 더 소중하고요. 그래야 떨어져도 3학년 지원에 로드맵에 데미지가 굉장히 적을 수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공부하시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공부하시고 3월 달에 가서 모의고사 몇 번 보라 이런 거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좀 불안하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가고자 하는 영재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한 문제 한 단어 그냥 딱 씹어 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일주일에 랩실처럼 즐기면서 문제를 한번 씹어 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렇다면 케모 기출 과외 해주실 수 있는 선생님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KMO는 9월에 입문했습니다. 9월에 입문했으면 요번 9월에 그러면 이제 그냥 기초이론 한번 본 건데 기출도 4점짜리, 5점짜리, 6점짜리가 있어요. 지금은 내가 볼 때는 기출을 할 때가 아니고 있잖아. 수학 콘서트나 뭐 지름 길잡이 이런 거 있잖아. 수학 경식 길잡이, 경식 길잡이. 이런 책을 사서 그게 기출문제도 나오고 이론도 정리가 되니까 그런 거 하셔도 되고 인강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공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강환 수학 이런 것도 저는 워낙 이제 오래됐긴 했지만 그래도 그냥 뭐 경시는 정통 수학이지. 정통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과외보다는 그 책을 가지고 과외를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과외를 한다면 기출보다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없으면 이제 마칠까요? 제가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보육원에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까부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완전 C타입. 1년 넘었잖아요. 그 녀석을 어떻게 가르치냐 사람들이 다 그랬지만 저는 걔가 보였습니다. 걔는 스마트한 애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좀 주고 선행을 좀 하고 해서 지금 중학교 1학년 기말 시험에서 수학이 100점이 나왔습니다. 제가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이제 애들 행사하는데 애들이 나 오냐고 계속 엄청 좋아하거든요. 엄청 인기 짱입니다. 그래서 갑니다. 자, 그 아이들 방학 특강을 제가 보내야 됩니다. 아이들이 공부에 맛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막 영어가 27점 이랬는데 영어학원 보내니까 이번에 영어가 88점. 그래서 애들이 정말 꿈도 없고 희망도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뭐 이거 공부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보육원 분위기가 1살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있는데 고등학교 형들은 이미 다 놓쳤기 때문에 그냥 미용사가 되는 게 꿈이고 막 그래요. 그리고 애들 뭐 너무 노니까 막 태권도 보내고 축구하고 맨날 애들 운동선수처럼 운동만 했거든요. 그거 다 뺐습니다. 제가 하나씩 뺐어요. 너무 귀한 시간에 이렇게 자꾸 끌려다니면서 운동하는 거 하지 않겠다고. 애들이 공부가 성적이 나오니까 거기 이제 원장님이나 부원장님도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제가 일주일에 2번 가다가 학원 보내면서 지금 1번 가는데 그래도 1번 가면 애들이 저한테 맨날 그래요. 어린애처럼 나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한번 만져달라는 얘기죠. 저 맨날 주물릅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같은 거 하면 받아주죠. 아직은 제가 안 봐도 수업 준비 안 해도 다 풀잖아요. 다 풀어요, 저 수학. 어쨌든 그리고 막 과학도 질문하면 과학도 가르치고, 막 국어 질문하면 국어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칩니다. 뭐 그냥 질문하면 다 가르쳐요. 근데 어쨌든 그냥 마음의 위안이 되는 거죠. 나에게 이렇게 든든한 쌤이 있다.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을 쌤이 있다. 이게 지금 1년 꾸준히 제가 하니까 애들이 진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도 학원 숙제하고 그런대요. 분위기가 완전 바뀐 거죠. 식당에 모여가지고 공부하고. 처음에는 제발 모여서 공부해라 했는데 분위기가 안 돼요. 진짜 100점 맞는 애 나오고 국어 100점 맞는 애 나오고 평균 90점이 넘고 막 이러니까 진짜 거기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성적들을 애들이 받아오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대요. 이제 밑에 이제 4학년, 5학년 애들도 자기네들도 크면 저기 저 선생님 밑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정말 이제 학원비가 평달에도 지금 많이 들잖아요. 방학 특강을 보내고 싶어요. 선생님 방학에 특강이 있다는데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걱정하지 마. 쌤이 저기 유튜브에서 앵보디 해서라도 보내줄게 그랬어요. 여러분 저 오늘 지금 앵보디 중입니다. 제 단톡방에 계좌를 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모임 통장입니다. 보내주시면 아이들이 많이 보내주시면 더 좋고요. 방학 특강뿐만 아니라 평달에도 안정적으로 학원을 보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에 예비 중1이 3명이 늘어서 제가 조금 허리가 휩니다. 열심히 제가 뭘 강연을 하고 제가 버는 거는 저는 먹을 거는 있습니다. 안 먹으면 돼요. 애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중학교 애가 6달 생긴 엄마 같은 느낌? 학원비가 많이 드니까 여러분 정기 후원 해주시면 더 좋고요. 지금 정기 후원 하시는 분이 한 15분 정도 있거든요. 한 달에 3만 원 이상 하시는데 양심껏 막 10만 원씩 내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감사하고 일회성 후원도 정말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니까 다 나가시네. 후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따뜻하게 내 집안에 있는 아이가 아니지만 밖에 있는 소중한 아이도 공부하고 싶은데 정말 학원만 보내주면 너무 공부 열심히 하는데 우리 애들은 학원 보내도 귀한 줄 모르잖아요. 걔네들은 정말 너무 고마워합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작은 후원 잘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제 통장으로 받으면 나중에 세금 조사 너무 나올 것 같아서 우리 모임 통장으로 계좌번호를 올려드렸습니다. 거기다 작은 마음이라도 보태주시면 제가 오늘 저녁 아이들 공연에 가서 얼마 라고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 꼭 전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